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삼부자의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감독님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제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먼저 좀 쏘고, 예? 오늘의 이 돈 되는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죠. 예? 제가 쏩니다. 오늘은 일단 따라오시죠. 여기 있다. 자, 오세요. 제가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자, 어떤 거? 야, 고급진 거 많다. 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이게 있는 집 자식만 먹었다는 그 뽕빠레. 뽕빠레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뽕빠레 하나. 남딸기 뽕빠레 3개. 자, 요거 무인이니까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나저나 이런 데는 이거 사람도 없이 이게 참 이런 무인 가게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해요. 신경 안 쓰고 여긴 돈 버실 거 아니야. 이런데 점주님들은 진짜 참 좋겠다. 자, 일단 카드를 여기다 꼽는 거겠지? 오케이, 잘 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산은 잘 되고 계신가요? 예, 계산.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여기 무인 상점인데? 저는 이제 여기 점주고요. 오늘 물건 정리하는 날이라서 네,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잘 오셨네. 잠깐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삼부자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러세요? 사실 저희 집 주변에도 그렇고 어디 가는 데마다 요즘 이렇게 무인 점포들이 많아서 궁금했는데 점주님들을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무인이니까 말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나이스. 감독님, 어떻게 좋지 않아요? 무인 점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인 점포. 현재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편의점뿐만이 아닌 커피 매장, 아이스크림, 세탁소, 심지어는 문구점과 정육점까지 그 상품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무인 점포의 이용과 결제 방법도 간단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인 점포의 인기에 맞춰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무인 점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업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무인 점포 사장님을 모시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여기가 지금 11평 정도 됩니다. 11평의 무인 가게.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세요?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예. 네네. 비수기 때는 한 200 정도 순수익이 순수익? 나오고, 성수기 때는 300 이상 나오고요. 와. 성수기는 이제 여름 5월 달부터 한 9월 달, 10월 달까지 찬음료나 찬 아이스크림. 음료나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가시고. 그 정도 벌려면은 투자도 꽤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창업비 여쭤봐도 돼요? 창업비는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물건 다 이렇게 채워 넣는 거 해서 4천 정도 들었습니다. 4천만 원이요? 네네. 잠깐만요. 4천이면은 월 200씩이면 1년에 2,400. 와! 그러면 거의 2년 안에 그렇죠. 손익분기점이 원금을 회수했죠. 이런 정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 삼부자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하시는 일은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저 본업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부업입니다. 본업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장비를, 크레인 장비를 하고 있고요. 크레인? 예. 그게 본업이고, 여기는 이제 일주일에 2번만 오면 되니까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이걸 하게 된 거죠. 와, 금방 부자 되시겠다. 대박. 잠깐만, 그럼 일단 저 가게 한 번만 좀 둘러볼게요. 한번 이쪽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와, 여기 지금 뭐 음료가 점포 사장님이 사용한 창업 비용과 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금 1,000만 원, 물건 대금 1,500만 원, 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4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 들었는데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약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인점포를 제가 여러 무인점포를 접해봤는데 아니 여기 뭐 취급하는 물품이 엄청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는데 여러 물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저렴한 것들 아니면 뭐 팔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갖다 팔 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어서 네, 좋아서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충전기 있죠. 여기 또 뭐 문 네. 앞에 물도 있죠. 껌이 있죠. 어머, 영혼의 소울메이트. 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진짜 다양한 품목을 네네. 본인이 넣고 빼고가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히트치는 상품들 그런 것들도 예, 판매가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무인 점포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성수기와 비수기 등으로 나뉘는 창업은 평균 매출의 폭이 커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더해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업종 역시 좋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사장님께서는 지난 3월 매출액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총 매출액은 약 8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마진율은 약 30%, 전기세 등의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인으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물건이 좀 분실될 우려나 이런 것들. 가져가는 거. 예, 2년 하셨으니까 좀 예. 로스율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이 한두 개 가져간 거 정도는 그냥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예. 있는데 예. 어른들이 이렇게 막 작정하고 다 털어가거나.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야. 아니, 여기 지금 CCTV가 현재 몇 네.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8대 8채널이 8채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보일 수 예, 있을까요? 핸드폰으로도 예, 충분히 집에서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무인 점포들은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24시간 보안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여 많은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장님의 말씀만으로 끝을 내면 삼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범수 씨가 찾아간 본사에서는 창업을 위해 찾아온 손님과 상담 중인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 모습을 보니 무인 점포 창업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네요. 그렇다고 실제로 점포를 준비 중이신 분과의 인터뷰를 놓칠 수는 없겠죠? 자, 범수 씨 어서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굉장히 지금 진지한 말씀 나누시는데 들어와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밖에서 살짝 들었는데 뭔가 굉장히 진지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어떤 말씀들 좀 지금 그 새로 이제 매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아. 뭐 이런 쪽에는 뭐 이제 경험도 없으시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무인 점포를 좀 개점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네네. 메인 일은 있는데. 아, 주업이 있으시고. 예,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부업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내 시간은 또 이렇게 많이 할애되지 않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그 상담을 갖다가 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 상담은 조금 마음에 드셨는지 너무 앞에서 여쭤봐갖고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고요. 예. 예, 일단 좀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가장 그 부담 갔던 부분이 그 기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을 갖다가 만들면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 뭐 최하 5년 동안은 편의점들이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어떤 딱 그 맞게 만족스러운 상담이셨나 봐요. 예, 만족스럽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로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많은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인 점포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인 점포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그때 시기에 이거 유인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인도 컨택을 해서 무인은 무인에 맞게끔 제품 구성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인 점포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켰죠. 오늘 상담을 마친 예비 창업주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범수 씨와 대표님의 본격적인 인터뷰 시간. 자, 제일 궁금한 점이 대표님께 저는 뭐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창업 비용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장 평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뭐 무인 점포 차리는 데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빼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해요. 10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매장 그 무인 점포 이제 운영하시는 분 보면 그러니까 집하고 좀 가까운 쪽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 그 길목에. 길목. 오. 그래서 늘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컨택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좀 창업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창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연령층이 조금 젊은 층이 좀 많고 여성분들로 따지면 여성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정주부 지금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주부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인 점포는 그렇게 찾는 고객들이 그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대표님이 실제로 상권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입점을 할 수 있는 곳 주변의 건물들과 교통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네요. 지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상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여기하고 길 건너하고 다 달라요? 상권이 달라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나눠지죠? 역세권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다 주거 형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집으로 다 가는 길이죠? 그렇죠. 네. 주거 형태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퇴근하거나 집에 가면서 뭘 사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세권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그러면 네. 이쪽에 있다 그러면 상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서 뭐 어디 주거 형태로 지금 가는 형태가 아니라 나가는 형태거든요. 여러 가지 창업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내가 매장을 차리려고 하는 곳이 역세권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유동하는 흐름을 조금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창업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이 무인 점포에 대한 궁금증 저희 3부자에서 좀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에 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는 곳이죠.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갈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서울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단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즘은 바쁜 일상의 비례해 여유와 휴식이 중요해지면서 더더욱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지. 아빠, 그래서 오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서울식물원이란다. 서울식물원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조성한 도심공원이자 생태원이란다. 영국 에덴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을 벤치마킹한 식물원으로 축구장 면적의 약 70배에 달한다고 하는구나. 열린숲, 주재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재원은 온실로 지중해관과 열대관 두 곳으로 조성되어 있지. 또한 습지원은 한강변까지 진입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구나. 넓은 호수가 보이지? 이곳이 바로 호수원이란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가 조성된 공간으로 호수 계단에 앉아 식물원을 조망하거나 습지식물과 터세를 관찰할 수도 있는 휴식 공간이자 생태 교육장이지. 수변가로라고 불리는 산책로는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길을 걸으며 호수 안의 생물들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는구나. 우와, 물고기도 보여요.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다양한 물고기 친구들을 볼 수가 있구나. 호수원 주변에는 물고기 친구들 외에도 다른 동물들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동물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그리고 깨끗한 자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낚시나 수영 금지는 물론이고 쓰레기 투기 금지 등 그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은 꼭 신경 써줬으면 하는구나. 또한 호수원에서는 정해진 시각에 분수를 가동하기도 하는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더운 여름에 찾아와 그 시원함을 만끽해도 좋을 것 같구나. 그때가 되면 꼭 와서 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꼭 다시 와서 구경하도록 하자. 호수원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습지원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단다. 서울식물원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우수를 담아둔 공간이지. 이 공간은 습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유명한데 다양한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철새들도 자주 찾아오는 공간으로 습지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만나볼 수 있단다. 그럼 이곳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보금자리네요. 그래, 한강과도 연결되어 있어 많은 생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연이지. 저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래요. 우리 딸의 결심이 참 예쁘구나. 마치 여기 피어있는 꽃처럼 말이야. 서울식물원은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단다. 시기에 맞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호수원과 습지원 주변으로 가득 피어있지. 꽃들이 내뿜는 향기와 함께 식물원을 구경하는 것 역시 이곳을 찾는 이유라고 볼 수 있지. 정말 예쁜 꽃들이에요. 색도 다양하네요. 이렇게 꽃이 가득 피어있는 공간에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시간을 만끽하는 것 역시 서울을 여행하는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구나. 앞으로는 넓은 호수와 습지가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구나. 다음에는 엄마도 함께 오도록 해요, 아빠.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철새 친구가 와 있구나. 우리 딸 눈썰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족과 함께 온다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사람이 많은데도 도망가지 않네요. 동물 친구들도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니?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었고 또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지금처럼 자연을 아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런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다니 아빠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되는구나. 이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한강과 연결된 한강전망데크에 오를 수 있단다. 올림픽대로 위를 지나는 이 길은 방금 본 철새 친구들처럼 한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를 관찰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넓게 펼쳐진 한강을 구경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우리 딸 말대로 정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곳이구나. 서울시무로는 이런 야외 공간 외에도 내부 전시 공간이 있단다. 주재원이 바로 그곳인데 이곳은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 곳이지. 입장료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주재원은 한국자생식물로 전통정원을 재현한 야외 주제정원과 열대, 지중해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구나. 또한 어린이정원학교와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마곡문화관을 만나볼 수도 있지. 온실 안은 정말 신기한 식물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 국내의 식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자랄 수 없는 열대와 지중해의 식물들을 온실 내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식물들이 가득한 공간이지. 열대과는 적도 근처 월평균 기온 섭씨 18도 이상인 지역의 식물들을 모아둔 공간으로 지구 생물종 절반이 분포하고 있는 열대를 보여주고 있단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의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온실관이지. 또 다른 온실관으로 지중해관이 있는데 여름에는 구름이 적고 기온이 높아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온화한 지역의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구나.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 다양한 나라의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볼 때는 어떻니? 우리나라의 꽃들과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르지? 네, 정말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들 예쁜 꽃들이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된 주재원은 특히나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구나.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며 데이트를 한다면 마치 해외에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지? 저도 나중에 꼭 연인이랑 함께 오고 싶어요. 우리 딸이 연인이 생긴다면 함께 갈 곳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앞으로도 아빠와 다니며 우리 딸이 나중에 갈 곳들을 정해보도록 하자. 그건 부끄러워요, 아빠. 그런데 걸어도 계속 새로운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지? 그만큼 전 세계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아빠도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아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아빠도 엄마랑 함께 오고 싶으신 거죠? 그래, 엄마랑 오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구나. 엄마도 보지 못한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니 우리 딸만큼 좋아할 것 같은걸.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길을 따라 구경하며 걷다 보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단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온실의 전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다양한 식물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우와, 정말 온실이 한눈에 보여요. 또한 2층 역시 다양한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어 길을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의 여행지를 구경했구나. 다음에도 서울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함께 보도록 하자꾸나. 자, 오늘 저희 3부자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곳 서울식물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인과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곳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건강 한번 챙기셔야죠. 건강부자 오늘의 비밀은 쭉쭉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쭉. 휴대폰과 컴퓨터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전자기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 목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 통증 중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북목에 대해서 그 내용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눈높이보다 낮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같은 자세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도 점차 고개가 숙여지면서 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또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계속되면 목과 어깨의 근육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무리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은 위로 치켜뜬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근육이나 뼈가 자동으로 굳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 것입니다. 또 어깨 근육이 많이 뭉치고 두통이 생기며 쉽게 피곤해집니다. 작업 능률과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신경질이 나고 과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와 동반될 경우에는 팔의 저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불면증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어깨와 목 주위가 자주 뻐근하다. 그리고 둘째, 옆에서 보면 고개가 어깨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 셋째, 등이 굽어 있다. 넷째,
쉽게 피로하고 두통이 있으며 어지럼증을 느낀다. 5번째,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목덜미가 불편하다. 이렇게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하셔서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등의 사용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둘째,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한 자세로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거치대 등으로 눈높이에 맞도록 하여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 장시간 타이핑을 피하고 오랜 작업 후에는 목 신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5번째, 무거운 장비를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을 해주셔서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목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수건을 이용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입니다.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편 상태에서 수건을 목 뒤에 받치고 목을 뒤로 젖혀줍니다. 목 근육에 힘을 빼고 고개가 하늘을 보는 자세로 약 10초간 근육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옆으로 고개 당기기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목과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한쪽 방향으로 머리를 당겨줍니다.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간 뻐근한 느낌으로 약 10초간 근육을 늘려주게 됩니다. 자, 3번째는 소흉근 늘리기입니다. 한쪽 손을 어깨보다 사선 윗 방향으로 뻗어서 벽에 고정시키고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가슴부터 팔로 연결되어지는 근육, 소흉근이 약간만 뻐근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뺀 상태로 약 10초간 유지합니다. 4번째는 머리 뒤로 밀기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목 근육에 힘을 완전히 뺀 후에 머리 전체를 뒤로 누르면서 밀어줍니다. 약 10초간 유지하면서 고개가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미 일상생활로 돼버린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을 막연히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거북목으로 인한 목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드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찾아올 목의 통증을 미리 예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김영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저희 건강정보에서 전해드린 이 스트레칭 이게 가끔 해주면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목도 한번 쫙 올려주고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고 저희 선부자를 통해서 오늘 또 무인점포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여기서 저희 돈이 되는 정보 선부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쪼. Church rum